자,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한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는 보통 세 가지가 만들어져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수, 머리혈, 머리두,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지금 머리를 나타낸 한자들입니다. 자, 머리를 나타낸 이 숫자, 도대체 이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는 뭘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의 글자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만들 때에 최초의 모습을 알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변해서 기둥주가 되는데, 이 모양이 이런 한자로 만들어지는 중간에 주라는 음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기둥주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옛날 어떤 사람의 자기 사인입니다. 이름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민족의 할아버지 중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 할아버지고, 우리가 무슨 족, 한민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할 때 이 족의 기원이 되는 할아버지가 바로 이 할아버지고, 그 사인이 바로 이겁니다. 발의 모양을 가지고 무슨 족, 자기 종족 할 때 그 족을 나타내는 시원이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의 머리에 보면은 지금 제가 몸통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몸통을 지으면 이런 모습만 남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이 모습과 비교가 되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양자가 만들어지는 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양자의 옛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고, 이 양쪽에 있는 뿔, 그 다음에 가운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저 14자 설명할 때에 요 1, 2, 3 할 때 3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뿔과 삼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위에서 내려오는 것의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양양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양은 양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양의 측면입니다. 자, 정면과 측면의 의미가 어디에 있죠? 아까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 때에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는 걸 아까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그 이론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옆으로 그린 것은, 이 할아버지는 제위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양의 모습을 정면으로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지만 임금의 자리에 올라지 못했기 때문에 옆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그립니다. 바로 이 모습. 양머리에 있는 두 뿔, 그 다음에 눈목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이 모양으로 쓰고 머리수라고 하는데, 이 머리수 할 때 이 머리는 양의 머리다. 그런데 그 양의 머리는 양의 옆모습이다. 옆모습은
제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못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옆모습이다. 그래서 옆모습을 가져다가, 양의 머리 옆모습을 가져다가 머리수라고 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머리와 양의 머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양의 머리에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머리는 뿔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의 머리를 가져다 사람의 머리로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많은 머리 중에서도 양의 머리를 가져다가 머리수라고 쓰는 것은 바로 머리에 있는 이 두 뿔의 상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글자 속에 바로 양의 뿔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머리 글자, 이 글자 속에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머리만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뭔가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사인입니다. 앞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설명할 때도 그것을 독자적으로 그것만 설명하지 않고, 해는 하늘의 점을 가져다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찍고, 달도 그러하고, 별은 또 별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해의 자식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점에 두었던 것처럼 사람의 머리도 머리를 나타내는데 단순히 머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처럼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머리에 뿔이 있는 양의 머리를 갖다가 머리를 씁니다. 자, 양의 머리에 있는 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가 그대로 상상하면 됩니다. 이 머리의 두 뿔은 안테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높이 세웁니다. 왜 세우죠? 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머리란 하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 두 뿔이 있는 양의 머리를 가져다가 사람의 머리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에 있는 이 뿔을 타고, 뿔이 있기 때문에 이 뿔을 타고 하늘의 정보가 머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또 머리라고 쓰고 이 한자의 음을 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 있습니다. 물수. 또 손도 수라고 합니다. 또 나무도 수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들은 왜 다 수라는 음가를 가졌을까요? 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온다. 아까 우리가 물에 대해서, 북두칠성할 때 물에 대해서 배웠듯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다라는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수라고 부르고, 물을 수라고 부르고, 손을 수라고 부르고, 나무를 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런 음가를 가진 한자들을 볼 때는 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위에서 뭔가 내려온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양의 머리에 있는 뿔을 가져다가 사람의 머리로 쓴다. 그 뿔을 가져다 쓰는 이유는 머리에 있는 뿔이 하늘을 향해서 내려진 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뿌리를 타고 하늘의 정보가 머리로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하늘이 내려와서 일하는 일터다. 그래서 생각 사자를 밭전자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밭은 농부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늘이라면 하늘이 오는 것은 전부 하늘의 일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머리를 하늘이 내려오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의 머리를 가져다 쓰고 그 머리를 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언제나 이 뿔이 있고 그 뿌리를 타고 하늘이 내려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머리라고 하는 기관이 하늘이 내려오는 곳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 우리 몸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기관이 머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이 머리는 이게 머리 수라면 이 머리는 머리 혈입니다. 자, 머리 수가 있는데 머리 혈자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머리의 뿔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짐승들 중에 머리에 뿔이 있는 짐승들은 대부분 수컷입니다. 암컷은 머리에 뿔이 없습니다. 이것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종족을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늘의 섭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암컷들은 머리에 뿔이 없습니다. 따라서 머리에 뿔이 있는 머리는 이게 뿔이 있는 머리는 수컷의 머리고 그러면 암컷을 나타내는 머리도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두 뿔을 가져다가 아래에 붙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머리는 혈이다. 혈이라는